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화장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화장장법과 매장장법 이렇게 두 가지 장법이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장법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오늘까지 이어온 곳도 계시고, 매장으로 얼마 전까지 오시다가 화장으로 갈아탄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당연히 매장이었었죠. 그것도 1차 매장법, 1차장을 고집했었어요. 문제가 있죠. 한번 묘지 쓰면 고정식이니까 또 산에 묘지를 쓰고 또 산에 묘지를 쓰다 보니까 어느 시점인가 전국이 묘지 강산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화장이 증가하고 지금은 85%쯤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국은 2차장도 하고 3차장도 하고,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2차장 했었습니다. 우리도 시한부 매장제를 두고 2차장으로 갈아타던 다시 한번 3차장으로 갈아타던 대만 같은 사례가 참 좋은 사례죠. 1차 매장 한 8년에서 10년 지나서 2차 단지장, 3차 요구람장, 뭐 이렇게 하면 국토의 묘지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이런 현상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풍수에 과하게 과몰입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식 묘지가 있었어요. 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화장만 해온 불교도 있습니다. 다비 전통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전송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답이 참 독특하죠. 여기 보시면 답이 화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화장할 거냐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형상으로 화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곳에 법구를 모셔서 화장하는 방법, 이걸 우리 민족이 선택했고 이 부분을 답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옛적도 이렇게 하고. 다만 우리나라가 이런 장업을 했던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장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이런 형상이었고, 이름도 그래서 연화되다. 연화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성해 놓은 그곳에 스님을 모시고 화장하는 걸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답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불교에 국한되지만 어쨌든 변함없는 장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탑재되기 때문에 문종마다 다르게 적용했었어요. 다비집을 질 때도 그렇고요, 다비 소재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다비 조세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화장하는 소재로 새끼, 나무, 숯 이렇게 큰 분류로 선택했었습니다. 전국이 공이 같은 소재를 썼던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문종마다 다르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이 다비집 연화 구성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대전이나
똑같은 소재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소재를 다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던 우리나라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한 가지 소재로 한 가지 디자인으로 요즘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편리하고 간편하고 현대와 현대 사이에 맞는 그런 연화대, 다비장 좋고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식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이 훼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비집도 그렇습니다. 연화대도 연꽃처럼 기왕이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연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장엄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어느 정도 연꽃처럼 보이게 설정해 줘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던 불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왕이면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식 다비에 연꽃처럼 연화처럼 한다고 해서 현대식 다비에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현대식 다비에 얼마든지 맞추어가면서 전통도 탑재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국들 다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님들 위주로 합니다. 뭐 거사도 하시긴 하고 불자도 하실 수 있겠으나 거짐 스님 위주로 하십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국은 일반 불자까지 거짐 다 다비라고 일반 시민까지 다 다비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계셔요. 다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면 너무 소박하고 검소하게 보이죠.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여러가지 기술이 축적되어서 그런지 적은 소량의 나무로 다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다비를 해요. 어쨌든 다비를 합니다. 최신식 다비 하시는 분들은 또 기름이나 가스를 가지고 들과 산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스님 다비가 되었던 일반 다비가 되었던 뭐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우리의 옛적 모습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황법에서 자연 산지에서 다비는 안 되고 절집 터에서만 다비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기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엄한 모습으로 연화를 구성한 후에 다비를 해드리려고 가급적 노력하는 반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다비 경험이 우리보다 많죠.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걸 살펴보면 우리와 다르지만 그 나름으로 참 경험이 많구나. 다비목을 쌓아올리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 구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허스름해 보이지만 다비 완성했을 때 보면 제법 잘 한 걸로 보아서 그들은 경험이 많아서 다비도 저렇게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화장 문화에서 옛부터 오늘날까지 한 길만 걸어온 다비식, 다비 문화, 이 소중한 문화가 요즘 들어서 훼손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감히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써보겠어요. 훼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을 탑재하지 못한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어요. 아무리 신식으로 가더라도 전통을 탑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빨리 한다든가 얼마든지 현대 사회에 맞게 그렇게 가야죠.
자연답이 3일 동안 답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국민 시각도 그렇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뭐 한나절 답의, 3-4시간 답의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급속도로 갈 거고 그렇게 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개성되어야지 되고 전통은 탑재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시스템 속에 현대화된 그 구성 속에 전통도 융합되어야 된다. 그 중에 제가 최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연화가 제가 바라보는 제 상주 입장에서, 상좌 입장에서 법구가 모셔질 연화대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한 후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부처님은 서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어야지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법구라고 제가 설정하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장례, 유교 장례에서는 북자, 남양, 북도, 남조 이것이 정침으로 기본 예절인 것입니다. 북자, 남양이 앉아 계시던 누워 계시던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고 이거 유교 장례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설정해야지만 이곳에서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제주나 조문객이나 인사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설정이 잘못되면 옆에서 인사드린다든가 이렇게 뒤에서 인사드린다든가 이런 우리 유교 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답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을 따라야죠. 분명히 부처님 와불이 서쪽을 향해서 누우셨는데 머리를 두셨는데 그렇게 눕혀드리고 답의를 해야 되는데 형편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제가 가설정했죠. 제가 상좌 입장에서 법구를 봅니다. 연화대를 보면 이렇게 눕혀드려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으로 눕혀드려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요. 저도 답의를 하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못해 왔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에 계신 부도술래는 한 20여 년도부터 웬만큼 했던 것 같아요. 부도술래는. 그러나 답의술래는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전국의 문중별 답의터 연화대를 제가 찾아뵙고 연화대의 입지 어떤 마음으로 연화터를 장만했는지 풍수적인 마음이 들어갔는지 불교적인 마음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눕혀드렸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는 고래 구들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 부분을 전국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범어사 연화대를 제가 찾아볼 기회가 있었죠. 제가 2번인가 3번 갔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폭발해서 그곳에 가서 범어사 연화대를 만나 뵙고 제가 그때 감격했죠. 아, 이거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바르게 구성하고 바르게 눕혀드렸구나. 불교가 말하는 답이 연화대 여기에 답이 있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반성했죠. 앞으로 제가 저에게 만약에 답의장을 우임하시는 분이나 사찰이 계시다면 나도 정법대로 불법대로 모셔드려서 답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안 지켜진다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답의 문화가 훼손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다 신식 다비, 현대식 다비에 다 탑재시킬 수 있어요. 현대식에 맞춰서 다 융합시켜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북자 남양으로 모셔드리던, 북도 남양으로 모셔드리던, 동도 서양으로 서쪽으로 모셔드리던, 서도 동쪽으로 모셔드리던, 우리가 그렇게 설계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거예요. 불교 마음을 반영해서 정법대로 진행해드려야지 된다. 그렇게 설계, 시공, 구성해야지 된다. 그렇게 법군은 그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례들이 범호사에 있더라. 이런 점을 참고해라. 우리 후배들이 그런 점을 참고해야지. 편리성만 추구해서 불교 마음은 외면하면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다. 특히 불복장 이후 다비장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계획이거든요. 정법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편리성만 강조하는 다비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잖아요. 제대로 옛 풍속, 옛 전통을 계승하면서 무형문화유산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컨대 아직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호하고 두서도 없고 무언가 정립이 되어야지 됩니다.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됩니다. 부처님 누워 계신 모습처럼 법구는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 두는 그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을 지켜라. 앞으로 다비할 때. 다비목은 최소한 3가지 정도 중에 선택해서 해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연화, 다비집을 질 때, 연화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연꽃 모양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장엄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구성해라. 이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도 없고 절집에 그 개성하시던 노스님들도 안 계시고 일반인들이 우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두서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고 봐요. 아마 시중에 다비 자료를 보세요. 위험한 수준까지 갔어요. 제가 보건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비의 모습은 우리나라 모습이 아니에요. 태국, 저 미얀마 그쯤에서 하고 있는 다비와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 써보기 헐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것이 아니었잖아요. 성털 스님 때부터 이런 장엄을 했다지만 꼭 장엄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 올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 다비하실 때 그때 잡목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나무로. 헐렁하게 했죠. 그런 경우도 있다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옛적에는 다들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연꽃 문양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죠. 그 뜻을 우리가 후손들이 담아내야죠. 굳이 퇴부해서 현대식이라는 미명 아래 저 미얀마나 태국 시골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태국도 다비하는 모습이 시골 마을에서 하는 것과 도시 큰 스님들 하는 것과 큰 어른들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 탑에 모셔서
발인하는 거, 뭐 다비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뭐 소에다 다비한다든가 소형에다 다비한다든가 아니면은 복합동물이죠. 코끼리에다 다비한다든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다비는 그곳에 비하면 너무 소박하게 합니다. 소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옛날 우리 어려웠던 시절보다 더 허술하게 한다면 후순팀으로서 미안한 일이고 또 전통을 개성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볼게요. 법구, 법체, 돌아가시면 부처님이니까 그 당신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불교 마음대로 정법대로 눕혀드려라. 이게 기준이다. 어떻게?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을 두는 그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해라. 다비 먹어온 다비 소재는 새끼, 숯, 나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해라. 다비 형상은 연화 형상은 가급적이면 장엄을 제가 빼고 말씀 올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연화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비를 해라. 적당히 하더라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 큰 기준이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다비 전통이 지켜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다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법 중에서 화장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